소니, 이제 레알 못 가는 거야? 손흥민, 0우승, 공개 지지. 왜? 역사상 최고의 선수 케인이 우승하기를 바랍니다. 유로 2024가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놓고 있다. 오는 15일 잉글랜드와 스페인의 결승 맞대결이 펼쳐진다. 누가 우승할지 쉽게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 무적함대 스페인이 더 좋은 흐름으로 결승에 올라온 것은 맞지만 잉글랜드도 우승 후보의 면모를 드러냈다. 스페인은 유로 역대 최다인 4회 우승을 노린다. 현재 독일과 3회 우승으로 공동 1위다. 잉글랜드는 유로 역사상 첫 우승을 원하고 있다. 유로 2024 결승이 다가오는 가운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토트넘의 손흥민이 한 팀을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바로 잉글랜드다. 손흥민이 스페인이 아닌 잉글랜드의 우승을 바란다고 외쳤다. 이유는 현재 잉글랜드에서 뛰고 있는 것이 이유로 작용했겠지만 더욱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 바로 해리 케인이다. 영혼의 파트너였던 케인과의 우정, 위리를 지킨 것이다. 영국의 TV 풋볼은 유로 2024 잉글랜드 대표팀에는 토트넘 소속 선수가 없다. 제임스 매디슨은 중도 탈락했다. 하지만 케인이 있다. 손흥민이 유로 2024를 앞두고 토트넘 구단과 인터뷰를 통해 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많은 토트넘 팬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였다. 고 보도했다. 손흥민은 무슨 메시지를 보냈을까? 손흥민은 유로 2024 결승에서 잉글랜드가 우승하기를 바란다. 나는 잉글랜드 역사상 최고의 선수인 케인이 우승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이 매체는 손흥민과 케인은 토트넘에서 수년간 놀라운 파트너십을 형성했다. 둘은 EPL 역사상 최고의 듀오가 됐다. 손흥민과 케인은 EPL에서 47골을 합작하며 역대 1위에 올라있다. 고 설명했다. 실제로 잉글랜드가 부진을 이어갈 때, 케인의 활약이 없을 때 많은 영국의 언론들이 손흥민을 찾았다. 케인의 제대로 된 파트너가 없어 케인이 살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그만큼 손흥민과 케인의 시너지는 EPL이 간판이었다. 케인과의 우정으로 잉글랜드 우승을 공개 지지한 손흥민. 큰일 났다. 이제 스페인, 명가, 레알 마드리드로 가지 못하는 것인가? 그동안 몇 번 레알 마드리드와 연결된 손흥민이다. 축구에 대한 자긍심이 강한 스페인. 그 스페인이 자랑하는 최고 명가 레알 마드리드. 이런 발언을 한 손흥민을 받아줄 수 있을까? 손흥민을 케인과의 우정을 선택하면서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을 잠재운 것이다. 토트넘에 남을 수밖에 없다. 이 속보, 손흥민 터졌다. 3부팀과 연습 경기, 멀티골, 새 시즌 느낌 좋다. 토트넘은 또 다른 공격수 브레넌 존슨이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골퍼레이드를 펼치며 7에서 1로 대승했다. 토트넘은 13일 한국 시간 캠브리지 유나이티드와 비공개 연습 경기를 치르기로 같은 날 예고했다. 킥오프 시간과 장소 등이 알려지지 않은 채 치러지는 경기였다. 캠브리지는 리그 1, 3부 리그, 구단으로 지난 시즌 리그 1 19위를 차지했다. 리그 1은 총 24개 팀으로 구성되는데 22에서 24위 3팀이 강등된다. 캠브리지는 4부 강등을 간신히 면한 셈이다. 손흥민은 지난 7일 토트넘 프리시즌 캠프 개막에 맞춰 한국을 떠나 영국으로 향했다. 토트넘은 현재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축구연맹 UEFA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와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서 공동 개최하고 있는 남미축구연맹 CONMEBOL 2024 코파 아메리카에 참가했거나 참가 중인 선수들이 여럿 된다. 미키 판더펜, 네덜란드, 라두 드라구신, 루마니아,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덴마크, 가 유로 2024 여정을 마치고 쉬는 중이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아르헨티나, 는 조국 아르헨티나가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 올라 아직도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 우루과이, 도 14일 3에서 4위전을 준비한다. 주전급이 여러 빠진 상황에서 손흥민은 두 대회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훈련에 가세한 뒤 캠브리지 유나이티드전에도 출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손흥민이 전반에만 2골을 넣었다는 소식이 나왔다. 풋볼 런던에서 토트넘을 전담하는 기자 알리스데어 골드가 13일 자신의 SNS에 캠브리지전에서 토트넘이 5에서 0으로 앞선 채 끝낸 채 전반전을 마쳤다는 소식이 들리자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릴리 화이트 로즈는 이를 공유하면서 브레넌 존슨이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손흥민이 2골을 넣었다고 했다. 릴리 화이트 로즈는 이후 토트넘이 후반전까지 치른 결과 7에서 1로 이겼다고 알렸다. 미키 무어가 한 골을 넣었고 한 골은 토마스 베르너의 유도에 따른 상대 자책골로 기록됐다. 존슨은 지난 시즌 초반 노팅엄 포레스트를 떠나 토트넘에 입단한 웨일스 국가대표다. 비록 3부 리그 하위권 팀이지만 손흥민이 첫 연습 경기부터 2골을 넣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4-2025 시즌에도 순조로운 출발이 기대된다. 토트넘은 오는 18일 오전 3시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로 이동해 허츠와 새 시즌 첫 공개 친선 경기를 치르며 이틀 뒤인 20일엔 오후 11시엔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구단인 QPR와 역시 원정으로 친선 경기를 벌인다. 이후 일본으로 이동, 27일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빗셀 고베와 친선 경기를 하고 이후 서울로 장소를 옮겨 31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친선 경기를 한다. 그리고 8월 3일 역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김민재와 해리 케인이 뛰는 바이에른 뮌헨과 맞대결하고 8월 11일 오전 1시 30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한 번 더 친선 경기를 홈에서 치른다. 이어 8월 20일 오전 4시 승격팀 레스터시티와 2024-2025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원정 경기로 한다. 3. 클럽 레코드 경신 위지 보였다. 1073억 FW. 선세 파트너로 낙점. 영국 매체 HITC는 12일 한국 시간 네트의 에이전트는 이번 여름 이적에 관해 여러 구단과 협상 중이다. 그의 이적료로 6천만 파운드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며 토트넘 과 뉴캐슬이 선수 측과 몇 주 동안 대화를 나눴다. 두 구단은 네트를 오랫동안 주시해왔다. 라고 보도했다. 지난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지출권을 획득한 토트넘은 리그와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보강을 계획했다. 아치 그레이, 18를 영입한 이들은 여러 선수와 대화를 나누며 이적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선수 가운데 토트넘이 가장 열렬히 작업 중인 선수가 네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측면 자원에 만족하지 못한 토트넘은 손흥민, 32를 보좌할 선수로 네트를 낙점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네트의 활약을 지켜보면서 영입 명단 최상단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 지난 시즌 브레넌 존슨, 23, 데얀 쿨루셉스키, 24, 티모 베르너, 28 등 이 선 자원들이 꾸준한 경기력을 보이지 못하자 네트 영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네트는 지난 시즌 크고 작은 햄스트링 부상에 시달렸지만 출전할 때마다 울버햄튼의 공격을 이끌며 능력을 발휘했다. 황희찬, 28, 마테우스 쿤야, 25와 함께 맨체스터시티, 리버풀 등 빅클럽을 상대로도 강렬한 경기력을 남겨 프리미어리그에서 손꼽는 윙어로 발돋움했다. 포르투갈 국가대표인 그는 지난 시즌 공식전 24경기에 나서 3골과 10도움을 쌓았다. 빠른 스피드와 매서운 킥 능력을 기반으로 측면에서 돌파력을 뽐내며 주가를 높였다. 울버햄튼은 재정 위기로 가치가 오른 네트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주장이었던 막스 킬먼, 27을 웨스트햄에 넘기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다만 네트를 남기기보단 적절한 제안이 오면 그를 내보내기로 했다. 울버햄튼이 책정한 이적료는 6천만 파운드로 토트넘이 이 금액을 제안한다면 한기 음돈벨레, 27 OGC 니스 이 이적료를 넘어 구단 이적료 기록을 새롭게 작성하게 된다. 토트넘은 구단 역사를 통틀어 한 선수에게 1,000억 이상의 이적료를 지출한 적이 없다.
토트넘은 2019년 여름에 음돔벨레를 영입하면서 올랭피크 리옹에게 5,200만 파운드, 약 930억 원을 건넸고, 이는 여전히 구단 이적료 기록으로 남아있다. 2022년 여름에는 이에 준하는 5천만 파운드, 약 894억 원, 이적료를 지출해 에버튼에서 히샤를리송 27을 영입했다. 4. 데뷔전 때 손흥민 푸스카스 골, 매치볼도 양보받았는데 결국 토트넘 떠나 네덜란드. 이적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12일 한국 시간 페롯은 토트넘을 떠나 AZ 알크마르에 합류한다. 이적료는 800만 유로, 약 120억 원다고 밝혔다. 현재 22살인 페롯은 토트넘 유소년 아카데미 출신이다. 그는 2019에서 20시즌 벌리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PL 데뷔전을 치렀다. 해당 경기는 손흥민이 푸스카스상을 받았던 70m 드리블 골이 탄생한 경기였다. 당시 조세 무리뉴 감독은 멋진 골을 넣은 손흥민에게 페롯에게 매치볼을 양보해달라고 요청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페롯은 데뷔전을 치른 뒤 꾸준하게 이군 리그에서 기회를 받았다. 해리 케인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에 주전 자리를 얻는 건 쉽지 않았다. 이에 페롯은 2020에서 21시즌 더 많은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소속의 미럴로 임대를 떠났다. 하지만 임대 생활은 잘 풀리지 않았다. 해당 시즌 전반기 미럴에서 챔피언십 11경기를 뛰었지만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며 부진했다. 결국 1월 이적 시장을 통해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왔고 잉글랜드 풋볼리그 1 3부 소속의 입스위치 타운으로 재임대를 떠났다. 최종 성적은 풋볼리그 1 18경기 2골이었다. 페롯은 이후에도 임대를 전전했다. 2021-22 시즌에는 3부 리그에 있는 MK 돈스에서 41경기에 출전하며 꾸준한 기회를 받았다. 공격 포인트도 8골 7도움으로 준수했다. 하지만 하부 리그에서 이 정도의 성적으로는 토트넘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지난 시즌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뒤 해리 케인이 떠났음에도 페롯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 결국 페롯은 네덜란드 리그의 엑셀시오르로 임대 이적했다. 여기서 리그 25경기에 출전해 10골을 터뜨리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페롯은 2025년 여름까지 토트넘과 계약되어 있다. 하지만 차기 시즌에도 그를 위한 자리를 없을 것으로 예상됐고 AZ 알크마르로 이적할 전망이다.